키키올릭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호주 오픈 남자 단식 준결승전에서 보여준 고트 노박 조코비치의 영웅적 활약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짚어보고요. 결승에서 격돌할 세계 랭킹 1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와의 대결을 예치가 아닌 전망해보겠습니다. 자, 조코비치가 세계 랭킹 2위이자 호주 오픈 투타임 디펜딩 챔피언 야닉 시너를 물리친 거는요, 저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조코비치는 2024년부터 5경기 연속으로 시너한테 이기지 못하고 있었고요. 작년 메이저 대회에서 2번 준결승전에서 만나서 2번 다 3대0 셧아웃 패배를 당했습니다. 조코비치와 시너의 나이 차는 14살이고요. 38살에 전성기를 맡고 있는 시너한테 5세트 접전 끝에 그것도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건 조코비치 인생에서도 손꼽힐 만한 대첩이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낸 기적이라고 해도 과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코비치가 어떻게 시너를 이겼을까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승리가 기적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숫자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시너에게 18차례 서브 브레이크 위기를 맞았습니다. 시너는 지금 현재 세상에서 제일 리턴을 잘하는 선수죠. 그를 상대로 18번 브레이크 포인트 위기를 맞아서 단 2번 서브를 내줬거든요. 자, 이보다 더 믿기 어려운 건 조코비치가 러브40 상황, 즉 트리플 브레이크 포인트 위기를 2번이나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더더욱 기적으로 표현할 만한 순간은 마지막 5세트에서 트리플 브레이크 포인트, 그리고 1540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 위기를 전부 다 극복하고 얻어낸 승리였다는 점입니다. 그냥 운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운 것도 아닙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에 몰릴 때마다 송곳 같은 첫 서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190km에 육박하는 과감한 세컨드 서브, 그리고 일촉즉발의 긴 랠리가 펼쳐졌을 때 시너의 강력한 공격에 더 강한 공격으로 카운터를 날리는 조코비치의 준결승전 경기력은 전성기 시절 동급 아니면 그 이상이었다고 저는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조코비치 준결승전에서 가장 돋보였던 경기력, 많은 분들이 포핸드를 지적하실 겁니다. 조코비치 전성기 때보다 저는 이날 포핸드만큼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알카라스와 함께 현역 최고 포핸드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시너와 포핸드 정면 대결에서 앞섰습니다. 자, 포핸드 위너 숫자 조코비치가 22개로 시너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많이 터뜨렸습니다. 자, 이 경기는요, 테니스에서 흔히 말하는 승부는 누가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얻느냐에 달려있다는 이 명제에 정확히 부합하는 경기입니다. 자, 이번 경기 스탯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브 에이스, 첫 서브 성공률, 득점률, 세컨드 서브 득점률과 위너 숫자, 네트 포인트 득점률, 그리고 총 득점 수까지 전부 시너가 앞섰지만 경기의 승자는 노박이었습니다. 자, 앤디 로딕 팟캐스트는요, 이를 조코비치의 경기 운영 능력, 매니지먼트의 승리라고 요약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38살 노장의 짬밥 테니스라 이겁니다. It's the management thing we were talking about. Thing, right? Sinner's going to hit more aces than Novak. He has more pace on his first serve than Novak. But the total points is deceiving because is Sinner having to manage, throwaway games like Novak? Probably not. So like Novak doesn't care about total points. He cares about getting that one break and fucking white knuckling it to the finish line. I think he's the best of all time, obviously just at winning and tennis and the whole thing, but like managing matches. 조코비치의 결승 상대는 세계 랭킹 1위 알카라스입니다. 경기 도중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마지막 5세트의 승부를 뒤집으면서 다시 한번 5세트 절대 강자의 명성을 되새겼습니다. 자, 여기서 시너와 알카라스가 난영난제의 라이벌이지만 두 선수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발견되는데요. 메이저 대회에서 풀세트,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 세트까지 가는 피말리는 승부처에서 알카라스는 거의 지지 않는 반면에 시너는 거의 대부분 지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자, 알카라스와 즈베레프의 4강전에서 논란의 메디컬 타임 장면이 있었는데 이건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카라스가 3세트 후반에 오른쪽 다리에 이상을 느껴서 피지오에게 메디컬을 신청했죠. 근육 경련, 쥐가 나는 건 테니스 경기에서 부상, 인저리가 아니라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메디컬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건 쥐가 난 건데 왜 알카라스한테 메디컬 타임을 허용하느냐고 즈베레프가 독일말로 쌍욕을 하면서 항의도 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제도의 한계이자 허점입니다. 알카라스가 쥐가 아니라 오른쪽 다리 근육 이상인 걸로, 부상인 걸로 느껴졌다고 피지오에게 상담을 했고, 피지오는 알카라스의 이 증세 설명에 따라서 메디컬 타임을 수행한 것입니다. 자, 알카라스가 실제로 근육 부상을 느꼈는지 아니면 쥐가 났는데 회복하기 위해 부상 증세라고 일단 거짓말한 건지는
알도리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든지 간에 이 테니스 경기의 메디컬 타임 제도 안에서는 이걸 강제로 저지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자, 알카라스와 조코비치 호주 오픈 결승전, 역사적 무게감이 굉장히 실려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 11번째이자 그랜드슬램 통산 남녀 최다인 25번째 우승에 도전을 하고, 알카라스는 22살 최연소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도전합니다. 두 선수 모두 동기부여, 승리에 대한 의지 매우 강합니다. There's a lot of experts all of a sudden that wanted to retire me or have retired me many times the last couple of years, but you know, I want to thank them all because they gave me strength. You know, they gave me motivation to prove them wrong. 자, 첫 번째 승패를 좌우할 요인은 역시 누가 더 체력 회복을 잘할 것이냐겠습니다. 알카라스가 조코비치보다 16살 어리기 때문에 회복 속도는 빠를 것입니다. 하지만 알카라스는 준결승전에서 5시간 반 가까이, 조코비치보다 1시간 이상 더 뛰었고요. 토너먼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6강 기권승을 거둔 조코비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코트 위에서 소비했습니다. 자, 그러나요, 알카라스는 1회전과 2회전 사이에 이틀의 휴식이 있었고요. 또한 8강과 4강 사이도 하루 먼저 시합을 했기 때문에 48시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자, 또한 조코비치는 준결승전이 다음날 새벽 2시가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리커버리 시간이 알카라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체력 회복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알카라스 쪽에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관건은 이 알카라스가 준결승전에서 근육 경련 말고 다른 정말 근육 부상이 포함되어 있었느냐의 여부가 될 것인 텐데요. 경기 끝나고 웃고 떠들고 자전거 타고 심지어 코칭 스태프랑 같이 타는 카트를 직접 운전하면서 신나게 기뻐하는 알카라스의 모습을 보면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코비치 역시 이제 발바닥 물집 이 부상이 있다고 8강전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4강전 격전을 치르면서 어떻게 진전이 됐는지도 또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자, 알카라스와 조코비치의 상대 전적은 4승 5패로 조코비치가 앞서 있지만 마지막 대결은 작년 US 오픈 4강이었고 알카라스가 3대 0으로 완승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무대 호주 오픈에서 작년 8강에서 만나 조코비치가 3대 1로 역전승했죠. 자, 분명한 건 이들이 각자 최근 하드코트 메이저 대회에서 각자에게 승리를 거둘 때보다 네트 건너편에 있는 상대가 더 탄탄하고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호주 오픈 8강 때보다 알카라스의 지금이 더 낫고요. 작년 US 오픈 때보다 물론 지금의 조코비치가 더 상승세에 있습니다. 자, 논리와 이성의 영역에서 알카라스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알카라스는 최근 2년 동안 세계 1, 2위를 다퉜고 그랜드슬램을 4번이나 정복을 했고 가장 최근 하드코트 메이저 대회의 우승자입니다. 조코비치는 38살의 노장이고 준결승전에서 야닉 시너와 육체적, 심리적 한계를 넘나드는 피말리는 혈투를 뚫어야 했습니다. 자, 조코비치뿐 아니라 지금 현재 남자 테니스 탑 플레이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시너와 알카라스라는 양강을 준결승전과 결승전에서 차례로 꺾어야만 메이저 챔피언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코비치의 신들린 경기력이 준결승전에 이어서 결승전에서도 2번 연속 발휘될 수 있을까요? 자, 논리와 이성의 영역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2026년 조코비치가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이 되는 존재입니까? 38살의 메이저 대회 준결승에 올라오는 것부터가 상식에 어긋나고요. 게다가 그 준결승전에서 자신에게 5연패를 안기고 있던 하드코트 최강자를 상대로 5세트 4시간 접전을 역전승으로 일궈낸 이 행보, 적어도 제가 보기엔 인간이 아닙니다. 대진운과 16강전 기권승, 8강전 무세티전에서 0대2로 지다가 상대 선수 부상 기권승, 준결승 야닉 시너전에서 16개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방어하는 언빌리버블 스토리. 야, 이쯤 되면 전우주의 기운이 조코비치의 메이저 25회 우승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 우주의 상서로운 기운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지구 밖의 생명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직 한 명, 알카라스라는 외계인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인 승부 예측은 일단 자제하겠습니다. 50대 50으로 하고요. 편하게 보시죠. 그냥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누가 이겨도 역사를 쓰게 되는 호주 오픈 클래식 명승부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